네, 역사 교과서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한 국정화 그 단초가 이제 공개됐습니다. 오늘 이제 교육부가 안을 냈는데 1948년 남한의 단독 정부가 세워졌다고 했던 그것 대한민국 국가가 건립됐다는 것으로 표현이 바뀐 것이 대표적입니다. 일단 이준식 장관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학생들의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헌법 가치에 충실한 대한민국 교과서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께 내년부터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될 역사 교과서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장관은 올바른 교과서로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을 예고한 채 이제 비공개리에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양재열 변호사님,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수립과 관련된 표현이군요. 사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과거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대한민국 수립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까지 논의가 있진 않았었는데 네. 일부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해놓으면 그러면은 북한에 있는 그 북쪽도 정상적인 국가로서 인정을 한 게 아니냐라는 네. 식의 반론을 제기하면서 수립과 정부 수립이 갑자기 완전히 다른 것처럼 돼 있는데 이번 교과서 체제에서 아무튼 바뀐 거는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48년도에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반대로 북한은 정권 수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논란이 됐다는 것,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지만 기존에 여러 우리나라 교과서가 1948년에 북한이라는 국가가 수립된 반면에 남쪽에서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됐다는 것, 마치 북한에 뭔가 무게가 더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표현을 바꾸자 했던 것인데 이번에 교과서에서 그 부분은 바뀐 게 눈에 띕니다. 자, 그리고요. 또 논쟁이 될 만한 것 몇 가지 더 있겠습니다만 자, 일단 그동안 이제 사실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는 것이 큰 특징의 하나였잖아요. 자, 집필지는 오늘 처음으로 공개됐죠. 집필이 공개가 되는데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역사 전공자 분들이 사실 안 계십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이는 분들이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라든가 법학자시죠. 예, 법학자시고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학과 교수시고요. 네. 김승욱 중앙대 교수 같은 경우도 경제학과 교수이신데 또 그 이외에 뭐 김남년 동국대 교수 같은 분들 주로 이 뉴라이트 진영에서 일부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고 유호열 교수 같은 경우는 아주 최근에 SNS를 통해서 현재 상황과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과 달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말씀도 하셨고, 네. 보이는 분들이 이제 김남년 동국대 교수나 김명석 연세대 교수, 또 나종남 육사 교수 같은 분들도 다 현대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뚜렷하게 이른바 네. 뉴라이트라고 하는 부분을 주장하셨던 네. 분들이라서 이게 과연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정교과서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지금 우리 국사 교과서 문제에서 가장 치열했던 게 건국절 문제였을 겁니다. 네. 제가 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경제의 3요소가 뭡니까? 경제의 3요소요? 네. 뭐 자본, 자본, 노동, 토지. 토지입니까? 네. 그렇죠. 국가의 3요소는 뭡니까? 아, 뭐 영토, 영해, 영토, 아, 국민, 주권, 주권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인데 우리 그 임시정부 시절에 네. 영토가 어떻게 됩니까? 임시정부 시절에 1919년을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우리에게 영토는 없었죠. 그다음에 우리 주권은 어떻게 됩니까? 주권도 이제 그때 막 빛을 보기 시작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당연히 아니에요? 제한돼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은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계셨죠.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일본이 통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를 그때 대한민국이 건국으로 한 거로 보좌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네. 국가의 요소를 못 갖췄다. 그럼 그때 국가가 세워졌으면은 19년부터 45년까지 왜 우리 상해 임정이 독립운동을 했느냐는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논쟁이 되었고, 그 다음에 45년부터 48년 사이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어느 군정이 있었잖아요. 네네. 군정. 그런 제약이 있다 보니까 48년에 이제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이 나왔던 건데요. 이제 좀 더 애국적이신 분들은 왜 1919년부터 못하냐라고 하는데, 네. 지금 저기 필진으로 뭐 정치학자, 유열 교수님도 굉장히 유명한 정치학자입니다. 네. 정치학자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학자 그런 분들이 들어간 거는 사학의 문제가 아닌 네. 현대 여기서 지금 우리 심대희 기자께서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 역사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정치 경제를 하는 게 나중에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년 전의 일이니까 저분들이 모여가지고 쫙 큰 판단을 내려서 한번 해보자고 했던 건데
네. 이게 어떤 뭐 저분들 정치적 성향 때문에 비판을 내고 하는 거는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 네. 시각도 분명히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만들어질 때 어떤 게 요소가 있어야 되느냐를 본다면은 저는 뭐 국정교과서에서 그런 판단을 했다는 건 크게 틀린 건 아닌데 다만 우리 자존심이 일제 36년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그거 하시는 분들은요 절대 일제 강점기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네. 대일 투쟁기, 대일 항쟁기로 가야죠. 그래서 저는 이 차제에 대한민국 문제를 한번 국사 교과서 문제를 한번 제대로 국민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정말 1919년으로 봐야 되느냐, 48년으로 봐야 하느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헌법 전문에는 이제 그 3.1운동 정신과 그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이어받아야죠. 그렇죠. 정신을 이어받아야죠. 자, 그래서 그런지 이제 새롭게 교과서가 나왔습니다. 초안이 오늘 처음 3종이 공개되긴 했는데 지금의 정치 상황 때문인지 정말 힘이 받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교육부에서 하겠다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7종, 8종의 검인정 교과서에 국정 교과서 같이 경쟁을 좀 시켜보겠다. 모두에게 같이 써서 그 교육 소비자들의 평가를 좀 받겠다는 생각인 거죠. 일단은 한 발짝 물러선 거죠. 원래는 내년 3월부터는 아예 이 교과서를 가지고 이 교과서만 놓겠다라는 것이어서 사실 이종훈 차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뭐 다른 의견 중에 하나인데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만을 세워놓겠다는 것 자체가 네. 교육의 중립성이라든가 정치적으로부터 중립하겠다라는 것과 좀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고 그러다가 이번 사태에 들어서 현 정권에 대한 신뢰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네. 국사교과서를 그럼 이 정권이 만든 국사교과서인데 이거 하나만을 한다라는 게 이게 받아들일 수 없다. 내용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분류가 됐던 한국교총에서도 반대를 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한 발 물러서서 그렇다면 아예 다 병렬적으로 늘어놓고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는 쪽으로 가보자라는 식의 의견이 모여진 거죠. 자, 여러 가지 해법 그리고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만 1년 전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이제 심규선 대기자께서 동아일보에 칼럼을 썼는데 완전히 국정으로 가는 거 시대착오적이다. 그러니 검정과 국정을 모두 허락하라고 칼럼을 쓰셨거든요. 예. 지금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전제는 사실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외부에서 볼 때는요. 네. 외국에서 볼 때 그 이상한 단어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올바르다라는 표현이에요. 네.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올바른 교과서라는 썼는데 네. 올바르다, 바르다를 걸 도대체 누가 판단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외국에서는 조금 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때 당시에 하여간 국정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에서 정부에서 굉장히 이걸 세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네. 자 그렇다면 국정만 하지 말고 검정과 국정을 모두 병렬해 놓고 네. 그다음에 선택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검정 문제가 잦아들면 국정을 없애면 된다. 왜냐하면 검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했던 것이고 그러려면 2017년 3월부터가 아니라 2018년 3월부터 채택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제 주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여러 가지 교과서를 놓고 시각이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정치 상황 때문에 이렇게 공존하고 선택을 받게 된다면 글쎄 이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나올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그 역사서 중에 정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삼국사기가 대표적인 정사입니다. 네. 그다음에 고려사가 정사죠. 그러면 우리가 조선시대를 끝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사를 썼습니까? 안 썼어요. 네. 일제가 대일항쟁기 때 만든 조선사가 있어요. 조선사 편수에. 네. 그럼 그게 정사입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린가 하면 우리는 삼국사기는 정사로 봐서 삼국시대를 연구할 때 그걸 봅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삼국유사를 보는데 삼국유사가 정사입니까? 그 당시 왕조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중일연이 만든 거잖아요. 네. 그건 일종의 검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인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우리가 인용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 국가에 들어와서는 어떤 정사 개념을 없애겠다는 게 우리의 이 국가 방침입니다. 따라서 조선사를 안 쓰겠고 각자 사학자들이 각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중에 우세한 걸 채택하겠다는 게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사학 개념인데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우리가 고대사를 연구할 때는 그러면 정사가 아닌 걸 인정을 하나요? 가장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환단고기 부분인데 환단고기는 전혀 인정 안 합니다. 네. 삼국유사는 인정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뭐 검정이냐 국정이냐 여러 논란이 있는데 국정도 통용이 돼야 되고 검정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게 옳은지 더 지켜봐야 돼.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선사 편수회가 나왔는데 네. 조선사 편수회라는 것을 강요했던 일본. 네. 일본은 오히려 자기 나라에서 현대에서는 지금 국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일본은 역사교육 네, 국정 없습니까? 거민정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국정 또는 네. 그거 지금 말하는 정사, 야사 이런 개념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 저는 시간적으로 개념으로 봐서 더 많은 뭐랄까 연구, 그 다음에 국민적 의식, 네. 국가의 어떤 역할 변경 이런 것들이 종합되면서 이제는 꼭 국정만이 옳은 건 아니지 않느냐는 세월까지 이제 왔다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과도기적으로 국정과 검정을 다 같이 놓는 방법도 좋고 왜냐하면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네. 저는 분명한 입장이 있었습니다만 네. 국정을 만든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편향된 국정은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네. 라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양 변호사께서 일부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만 네. 그러나 생각보다는 그래도 저는 균형 잡힌 국정교과서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놓고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 채택을 할 때 교장의 자유로운 의사, 네. 학부모들이 자유로운 의사, 교사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네. 만약에 이것이 일반 일선 현장에 나갔을 때 만약에 어느 교장이나 어느 교사회나 어느 학부모회가 이거 교과서 괜찮은데 이거 한번 쓰겠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걸 그대로 두겠느냐 말입니다. 네. 지난번처럼 엄청난 전화 또는 반대 이런 공세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국정과 검정을 나란히 놓는다 하더라도 전제가 돼야 될 것이 그것이 뭐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선 현장의 선택권을 보장하라. 네.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특히 역사 선생님들, 그리고 그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뭐 그냥 순수하게 교과서를 관찰해야 합니다만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교과서고 또 심지어는 최순실의 교과서란 말까지 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과정도 굉장히 지난할 것 같다는 것, 뭐 그 예상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세월호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순위봅니다.